네. 저번 시간 어디까지 풀었냐? 활용 풀었냐? 얼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이제 유형 7번 2차 방정식 활용은 식을 세웠더니 뭐 이렇게 글로 써 있거나 그림이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걸 식을 세웠더니 2차 방정식이 나온 거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문제에서 조건에 맞는 x값 뭐 찾아주면 된다.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 거랑 똑같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즉 해를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한다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뭐 한다? 근을 구한다고 중3 때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제 물론 중학교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게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고 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의 이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또는 중근 그 다음에 해가 없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판별식이라고 해서 판별식. 판별식 보통 D다라고 쓰고 판별식 보통 D다라고 쓰고 이 판별식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왜냐면 하나는 더하고 하나를 뺐어. 그러니까 숫자가 달라져. 그 다음에 얘가 루트 하는 양수면 실수니까 서로 다른 하나는 더하고 하나를 뺐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가 0이면 0을 더 하나 빼나 똑같잖아. 그래서 근이 중복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중근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중학교 3학년 때는 뭐라 그랬다? 해가 없다라고 했다. 왜? 루트 안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만 달라. 고등학교 때는 루트 안이 음수여도 된다. 그래서 루트 안이 음수인 수를 허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근을 허근이다라고 하고 하나는 더하고 하나를 뺐으니까 얘도 서로 달라져.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라고 얘도 근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그것만 다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그래서 우리 예제 8번 예제부터 어떤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어. 이제 풀어라라는 거는 중3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정계수를 넣어주고 x제곱 플러스 2kx 4 빼기 3k는 0 얘가 중근을 갖는데 중근에다 동글뱅이 딱 쳐놓고 중근을 가지니까 얘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데 우리 근의 공식도 뭐가 있어? 짝수 공식 있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게 짝수 공식이고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공식이고 b가 짝수일 때 쓰는 거고 얘를 우리가 짝수 판별식이다 그래.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짝수 판별식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원래 판별식보다 4분의 1만큼만 나와. 그래서 4분의 d다라고 써. 보통 저렇게 약속을 해. 그래서 여기 4분의 d는 b 다시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4 빼기 3k 얘가 0이 나오면 되고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 11, 4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맞아? 그럼 K값이 2개 나오네. 마이너스 4이거나 또는 K값이 1, 2개가 나오고 K는 1이 아닌 실수래.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래. K는 마이너스 4고 그럼 K에다 마이너스 4를 넣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산은 그러면 16? 그래서
얘가 x 빼기 4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서 그때의 중근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뭐라고 했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0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3학년거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보통은 이렇게 숫자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한번 판별해봐라 라고 이제 나올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거를 풀 수 있을 건데, 여기 보다시피 봐봐. 여기가 는 0으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는 0으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 즉 중근일 때는 이렇게 어떤 2차식이 나와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런 부등식은 뭐냐면 2차로 되어 있는 부등식이라서 2차 부등식이네. 그럼 2차 부등식이니까 우리 아직 안 배웠어. 저기 뒤에 가면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볼 때는 저렇게 2차식인 부등식이 나오더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아니면 여기서 사라지게 나와. 근데 여기서는 중근이니까 어차피 2차식이고 는 0이어도 2차 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는 이런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보통은 여기 x제곱, 뭐 k제곱, 이 k제곱이 사라져서 1차 부등식만 풀게끔 나올 거라고. 그 문제를 한번 보자. 29번. 29번 문제를 보면 안 쓸게. 바로 할게. 허근을 갖도록 허근에다 더블뱅이 치고. 자,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또 B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거야. 4분의 D는 B 다시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1 C가 K제곱 플러스 9네. 그 다음에 허근이니까 0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이 지금 뭐가 된다? 전개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2차식인데 그 2차식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너네가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거 딱 사라지잖아.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해서 얘가 사라지고 뭐? 1차 부등식을 풀어라로 문제가 바뀐 거지. 8이니까 넘어가면 8이고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할게. 우리가 실근, 얘가 허근인 거고 이거 두 개가 실근인 거야.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나오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서로 달라도 되고 서로 같아도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야 된다고.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래야 여기 만약에 이제 여기 풀었을 때 등호가 생기면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2번에 별표를 딱 쳐놓고. 나중에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와요. 뭐가 중요한 말이냐? 동원이 뭐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 32번. 그렇지. 실수의 M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거기다 밑줄 딱 쳐놓고 중근 여기다가 더블뱅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막 x 이외에 m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엄청 복잡하게 나온다고. 그럼 얘를 저것처럼 인수분해하거나 큰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문제에서 일단 뭐를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중근 딱 동그라미 쳐놓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판별식을 쓰면 되겠구나. 판별식을 쓰려고 여기를 봤더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면 되는데 이 0이 되는 이 식이 지금 문자가 M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식이고 일단 전개를 해보면 m제곱 2am 플러스 a제곱 빼기 m제곱 빼기 m 빼기 b는 0 해서 이렇게 사라져서 문자가 m, a, b 3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풀 수 없는데 문제에서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m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되고 m에 관한 항등식 문제는 m이 들어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즉 m에 관하여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풀지.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m이 뭐고 항상 성립한다 라고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하고 여기 중근을 갖는다의 조건하고 짬뽕 되어 있는 내용이고 요런 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그걸 딱 적고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A는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 넣으면 뭐 P값 나오네. 그래서 이 판별식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왔었다. 그러면 유형 9번으로 가서 지우고 이제 원래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쭉 한번 다시 보고 있고 잠깐. 바뀌기 전에 너네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지금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이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3학년 때 사라졌어. 그래서 3학년에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렵게 풀어야 됐어. 3학년 거를. 그 문제가 아예 뭐 안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우고 나면 중학교 것도 사실은 더 쉽게 풀 수 있지. 그래서 원래 중3 때 있었던 거라서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는데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시 한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 이렇게 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근이 하나 이렇게 있지. 근의 공식으로. 물론 근의 공식으로 풀어도 인수분해가 됐다면 얘가 제곱에서 나가서 숫자 이렇게 숫자로 바뀌기도 해.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이제 근의 공식으로 다 풀 수 있는데 이 근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할 거야. 알파, 베타다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근이 어떤 숫자인지는 관심이 없어. 얘가 뭐고는 관심이 없고 그냥 둘이 더해 볼 거라고. 두 개의 근을 더하면 얘랑 더하면 뭐냐? 부호가 여기가 다르잖아. 통분되어 있고 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네. 즉 2로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즉 이 근들의 관계하고 계수 AB는 이 2차 방정식의 계수잖아. AB 근하고 계수하고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즉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외워야 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다음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해보면 4a 제곱분의 합차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a 제곱분의 4ac 약분하면 a분의 c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 다음에 거기는 없지만 하나 추가해서 고등학교 가면 잘 나오는 거니까 하나 추가해서 얘는 두 근의 차라 그래. 차.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 숫자의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를 차다라고 하고 차.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를 때는 그냥 하나에서 하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그냥 차, 두 숫자의 차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씌우고 이게 이제 투근의 차고 이 투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그러니까 이게 음수여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를 다 양수로 만들어 놓고 푸는 버릇을 좀 해야지. 음수인 상태에서 뭐 인수분해 하지 말고 마이너스 곱해서 그래도 이제 외울 때는 일단 절대값 A분의 여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투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된다고. 우리 방정식에 앞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라 중3 때도 배우고 지금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통통수학 1학년 때 다시 2차 방정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2차 함수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할 2차 부등식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니까 그거 아무튼 좀 기억해야 되고 그 2차 방정식의 개념 중에 중학교 때 했던 판별식, 근을 판별하는 거 그거하고 아까 방금 항등식 개념하고 좀 짬뽕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어떤 2차 방정식의 이런 계수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럼 여기 딱 보다시피 뭐냐 어찌냐 여기 보니까 합곱차잖아. 합곱차로 뭔가의 식을 나타내는 곱셈공식의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로 얘는 발전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알려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구해라. 그러면 얘를 합하고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이 문제로 다시 또 짬뽕이 되는 거야. 도나 졸림 서서 듣고. 그래서 우리 예제 9번 보면 2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4는 0의 투근이 알파 베타래. 그랬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자, 투근의 합은 뭐다? 동원이 투근의 합이 얼마? 투근의 합은 a분의 b의 9호반대 이놈분의 이놈의 9호반대 얼마다? 2분의 1이고 투근의 곱은 a분의 c 2분의 4니까 2네. 뭐 구해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해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숫자만 넣어서 산수 계산하면 되네. 뭐 해야 되겠어? 다시 공식 외워야겠네? 또 기쁜 소식이지? 다시 공식 외워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34번이 뭐 지금 요 세제곱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33번이 뭐 투근의 합 투근의 곱 3번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통분하면 되잖아. 통분하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35번도 뭐 통분하시면 되겠고 쭉 36번 마찬가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7번 37번도 보자.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 얘가 0이야. 얘의 투근의 합은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받으니까 10이고 투근의 곱은 얼마다? 1이네. 맞냐? 그러면 더했는데 양수고 곱했는데 양수면 얘는 뭐 해야 돼? 일단 양수해야지. 맞냐? 그래서 뭐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그냥 못 구하니까 얘를 제곱해서 구해. 근데 둘 다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2배 루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해서
얘는 10이고 얘는 1이니까 12네.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못 구하니까 내가 제곱해서 구한 거야. 그럼 구하라고 한 거는 루트 12 얼마요? 2루트 3이겠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거 양수라서 움쓸 수가 없지. 그래서 2루트 3이네. 이게 나중에 시험대로 나와. 뭘로 나오냐면 이게 음수인 경우도 있어. 음수인 경우는 달라.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뭐냐? 생각해봐라.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의 i니까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얘는 양수라서 지금 좀 쉽게 처음이니까 이런 근각외사 관계랑 곱셈고 재편역이랑 짬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좀 쉽게 설명해서 나온 거고 나중에 시험에는 복소수의 개념하고도 짬뽕이 돼서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거는 또 나중에 내신 대표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서로 큰 38번 같은 경우는 알파나 베타가 큰이니까 알파를 넣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 그 식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식 간단히 하고 간단히 해서 다시 통분해서 뭐 합, 곱하나 나타내면 되네. 자, 무슨 말이냐면 알파가 큰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3은 0 이 식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이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알파 플러스 3 그래서 요거 사라지고 뭐요? 알파잖아 알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알파분의 1 플러스 t는 똑같이 베타분의 1로 바뀐 거야. 원래 지금 이거 분의 1이니까 이거 분의 1이고 요거 분의 1로 바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돼서 구해본 거고 옆으로 와서 유형 10번 이제 두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근과계사 관계까지 활용하는 우리 예제 10번 2x의 제곱 20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 1대4래. 그러면 하나가 알파면 다른 거는 4알파지. 이렇게 적어라 이 말이야. 두 근의 b가 1대4면 알파 4알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알파랑 4알파랑 더하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이놈분의 요놈의 부호하면 돼. 그러니까 10이잖아. 그럼 5알파가 10이니까 알파는 2네 2. 야, 큰이 2하고 8이었네 8. 큰이 2하고 8이니까 두 개의 근을 곱하면 요놈분의 요놈 2분의 k. k는 3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42번 한 근이 다른 근 41번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그러면 한 근이 알파 다른 근은 3알파.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2 두 근의 차가 2면 하나가 알파 다른 거는 알파 플러스 2 이게 두 근의 차가 2인 거지. 됐어? 아니면 아까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도 돼.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게 얘는 우리 큰의 공식은 짝수 공식 뭐 큰의 공식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의 차를 구할 때는 짝수 공식을 쓰지 않는 거야. 항상 저렇게 구해야 돼. 절대가 왜분의 루트 b 따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안 된다고. 두 근의 차는 항상 저 공식으로 구하고 기본적으로 두 근의 차 공식을 알아두면 나중에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 여기서도 바로 그냥 저 공식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두 근의 차가 2 그 말은 두 근이 차이가 2가 난다는 말이니까 1차적으로 너네는 이렇게 알아두라고.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구나 라고 알아두라고. 그거 가지고 근과계사 관계 이용해서 구해 주시면 된다. 식으로 올려서 유형 11번 두 근의 관계식이 주어졌고 그 관계식하고 또 근과계사의 관계까지 이용해서 푸는 문제의 또 유형. 그러니까 결국 근과계사의 관계는 합, 곱,
뭐 거기다 차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식들을 합하고 곱으로 나타내라라는 거고, 보시면 또 미정계수를 이번에 넣어줬잖아. 얘는 11번 x제곱 빼기 2mx 플러스 16 빼기 4m제곱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보통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보통은 다 그냥 근각에다 관계 두근의 합이 뭐냐 도현이 졸리구만 너무 쉬워서 정신 못 차리지? 두근의 합이 뭐야? 이놈의 부호반대라고. A분의 B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분의 이거 계수를 말하는 거야. 1분의 2m 마이너스 2m인데 부호반대니까 2m이잖아. 2m.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 A 1분의 C 요게 C잖아. 16 빼기 4m제곱 이렇게. 정신 안 차려. 도훈이 형 관리 안 할 거야? 소시간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얘 떠나간 얘 여자친구 그런 거 아니지?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20이래. 그럼 뭐라고? 얘가 코세이노시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소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이고 두근의 곱은 16 빼기 4m 제곱이고 마이너스 20이고 그러니까 근각에서 관계 가지고 새로운 어떤 2차 반응식을 하나 만들었잖아. 이거 풀어라 그러고 이거 뭐 전개해서 풀면 되니까 또 그냥 뭐 해보시면 되겠다고. 다음으로 유형 이제 12번. 자 유형 12번은 뭐냐면 우리 2차 반응식을 작성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근이 2하고 3이 나왔어. 2차 반응식을 풀었더니 근이 2하고 3이 나오는 2차 반응식은 엄청나게 많지. 근이 2하고 3이 나왔단 말은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말이고 여기가 즉 2차의 개수가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 중학교 때도 근이 나오고 어떤 2차 반응식을 작성을 할 때는 x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라고 나왔다고. x제곱 개수가 뭐 2다. 그럼 여기다 2만 이렇게 딱 쓰면 된다고. 이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래.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는 보통 1이래. 그러면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려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해서 이런 2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고 근이 베타고 2차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다 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야.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2차 방정식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건데 뭐냐면 자 얘를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면 x의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놈분의 이놈의 부호반대가 두근의 합이고 이놈분의 이놈이 또 두근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이런 식으로 2하고 3이다 라고 근이 나오면 너무 쉽게 인수분해가 되지만 만약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으로 나왔어. 1 플러스 루트 3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으로 나왔으면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또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 그래도 얘를 전개해서 2차 반응식을 만들려면 쉽지 않잖아. 동원아 그래 정찰이라고
그래서 뭐 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관계식을 만든다고. 어떻게? 여기다가 두근을 먼저 합해. 두근을 먼저 곱해. 그 다음에 x제곱 빼기요. 이게 중요해.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여기 두근의 곱. 그 다음에 뭐 x제곱의 개수가 뭐 a다 그러면 이거 전체 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a, b만 딱 해주면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2차 관계식을 만든 거라고.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가 우리 유형 12번에 나온 거야. 예제 12번에 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에 투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또 투근의 합은 인원분 연음의 보호받으니까 마이너스 4고 투근의 곱은 인원분 연음이고 뭐요?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2차 관계식을 만들 건데 뭐하고 뭐를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이 근이래. 근데 알파라는 숫자 모르고 지금 베타라는 숫자 모른다고 어떡하니 지금? 응? 지금 차렸어? 근데 왜 자꾸 잉크를 해? 나 여자 좋아해? 자꾸 나한테 잉크하면 안 된다고? 올리면 딱 서서 너는 항상 그래. 봐봐 우리가 졸면 하고 딱 졸아 잠깐 눈 감았다 썼는데요 너는 찰나 잠깐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눈 감고 있어 그냥 이렇게 도건이 가고 눈 감았다 딱 떴으니 저 안 잤는데요? 근데 이미 똑딱똑딱 시간은 5초 가 있어. 졸리면 딱 서서 듣고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2차 관계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다음 중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찾아봐라 라는 이 2차 관계식을 작성해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 말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라고. 이거 두 개의 합을 먼저 구해. 두근의 합. 둘이 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사고 2를 더하니까 마이고 그 다음 저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하고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1 정리하면 이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는 마1 마사 플라1 해서 마사라고. 자, 그러면 내가 2차 관계식을 만든다. x제곱 얘하고 얘가 두근인 2차 관계식은 x제곱 빼기 한 다음에 이거 두 개 합한 거 이거 두 개를 합한 거 마이너스 1을 쓰고 x 플러스 이거 두 개를 곱한 거 그 다음에 괄호에서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뭐 쓰나 뭐 하면 1 한 다음에 0 여기 쓰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숫자였으면 이제 정계만 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답은 3번. 마찬가지 45번은 이제 너네가 뭐 숫자 마상하고 2가 나왔어. 마상하고 2가 나왔으면 그냥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해서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거 뭐 해도 되고 밑에 1 마이너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전개하기 힘들다고.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거. 그러니까 합하고 곱을 구해서 합 자리에 넣고 곱 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봐라. 근데 도원아 슬픈 소식이 있는데 슬픈 소식이 있어. 우리 그 복소수까지 수력 충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수력 충전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더 잘 풀리겠지? 아니냐? 방학 언제냐? 방학 언제? 1월 9일 왜 이렇게 늦게 하냐? 1월 8일. 방학하고 나면 시간적 여유가 더 있잖아. 없어? 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더 여유가 있지. 그때 이제 수력 충전을 좀 추가해서 왜냐면 연습해야 돼. 기본적인 연산을. 그래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유형 이제 13번. 유형 13번은
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래. 얘는 인수분해가 되냐?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하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 즉 개수가 무리수가 나오지 않게, 즉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지 않는다고. 특별하게 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 유리수 범위, 그 다음에 루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허수 단위 i가 나오는, 허수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인수분해는 하지 않는다고. 근데 뭐해?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2차식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하는데 밑에 즉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그 숫자가 실수 또는 허수, 즉 루트가 있다던가 i가 있는 걸로도 인수분해 한다. 어떻게? 이 근의 개념을 이용해서 뭐냐면 얘는 0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야. 거꾸로 인수분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겠지. 그럼 거꾸로 근을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다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써주면 얘가 곱의 형태로 쓴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거라고.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끝났잖아. 안 하잖아. 근데 굳이 하래. 실수 범위, 그 다음에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그러면 뭐 한다? 는 0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을 구하라고. 근의 공식 x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니까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 i 하나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2 i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됐네. 이것만 전개한 거야. x 빼기 1 빼기 루트 2 i x 빼기 1 플러스 루트 2 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ab만 모으고 밑에 마찬가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그럼 뭐? 는 0이다 라고 해서 그 2차 관계식에 해 근을 구한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고. 자, 마지막 오늘의 라스트 우리 교재에 있는 2차 관계식의 이제 마지막 개념이 뭐냐? 켤레 근이네. 이번에는 켤레 근. 켤레 근. 우리 켤레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가 뭐였어? 도원이 켤레 복소수가 뭐였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즉 짝꿍이 되는 복소수.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z바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뭐라 그런다? 켤레 복소수다라고 했고, 그거는 이제 복소수 형태인 거고, 우리가 근을 구했는데 복소수가 아니라 뭐 루트로 나올 수 있잖아.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근이 하나가. 왜 1 플러스 루트 3으로 나왔냐면 물론 1 플러스 루트 3하고 다른 숫자가 근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개수의 조건을 맞춰줬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풀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근이겠지. 이 두 개의 근을 뭐라 그래? 짝꿍이 되는 하나의 켤레가 되는 근이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켤레 근이다 라고 한다고.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한 근이 1-i분의 1 플러스 i래. 우리 복소수에서 분모의 실수와 분모에다가 1 플러스 i, 1 플러스 곱해서 정리해보면 요거 나온다고 그랬잖아. 얘는 i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얘는 i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 근이 i면 다른 근은 뭐야? 마이너스 i가 된다고. 왜? 근의 공식으로 푸는 거야. 얘는 0이고 얘가 i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i 하나, 마이너스 i 하나 근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근을 뭐라 그런다? 켤레 근이다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근, 두 근의 합, 알파하고 베타하고 둘이 더하면 요 놈면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a인데 그 두 근의 합이 0이네. 그러면 a는 0인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p인데 두 근을 곱하면 i 곱하기 마 i 하면 마 i 제곱이고 i 제곱이 마 i니까 1이네 1. 그러면 p는 1. 즉 뭐라고 했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0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되겠네. 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어디 우리 53번에 3-ai가 근이면 3 플러스 ai가 근이지. 54번 마3 플러스 2i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다? 마3 플러스 2i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다? 1월이 마3 마이너스 2가 밑에다 표현이 그래서 뭐네? 55번 3 플러스 루트 i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다? 도현이 목소리 왜 이래? 네. 3 플러스 루트 2i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다? 3 마이너스 di. 근데 이제 이런 실수 안 하겠지? 루트 3 플러스 2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요? 아니 루트 3 플러스 2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야? 도현이 루트 3 플러스 2가 근이면 다른 거는 뭐야? 얘는 근의 공식 형태로 쓰면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인 거야. 왜냐면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앞에가 뿔마잖아. 그러니까 루트 3 플러스 2가 근이면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 거 보호 바꾸면 돼 해서 루트 3 빼기 2가 근이다 하면 안 된다고. 응?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인 거고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루트 앞에 부호의 값이 바뀌어야 된다고. 2 빼기 루트 3이 근인 거야. 그러면 두 개의 근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한다? 등각에서 관계 이 두 개 가지고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 m이나 m 뭐 이런 거 구해주면 되는 거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방정식 단원은 다시 한번 보면 크게 우리 중3 때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에 대한 거는 중3 때 많이 했고 우리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제 활용 부분,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판별식, 중3 때도 판별식을 했지만 미정계수 문자를 넣어놓고 판별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중3 때 있다가 고등학교로 올라온 이 근과 기서의 관계 중3 때는 이제 안 배워 아예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 근과 기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까 합, 곱, 차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도 물어볼 수 있고 방정식 개념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험 문제 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과 관계,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2차 방정식을 지금 작성한다라는 개념하고 뭐 켤레근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건데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 문제 그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유형을 익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또 복습할 건데 2차 함수에 뭐 꼭지점이 뭐고 축이 뭐고 이런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다 이미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2차 함수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복습을 하고 와야 돼. 고등학교 와서는 뭐 꼭지점이 뭐고 축의 방정식 뭐고 뭐 이런 거 안 해. 바로 활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 혹시 내가 2차 함수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잠깐 개념이라도 쭉 한번 보고 막 일반형이 뭐고 표준형이 뭐고 바꾸고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다 했으니까 바로 활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오늘은 일단 방정식까지만